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 밥을 챙기고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집안일이 이어집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해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아마 내일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감각.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면 지금 내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끝까지 붙잡았던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남깁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취업, 결혼, 집,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고 나서 문득 멈추게 됩니다. 다음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표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감각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평생의 연구로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도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1944년 가을에 아우슈비츠로 들어가 프랑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지금 이 조용한 시간, 하루하루가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그 감각.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네. 왜냐하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무의미함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네. 1944년 10월,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다네. 기차에서 내리던 그 순간, 나는 코트 안쪽에 꿰매어 넣은 원고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다네. 수년간 써온 연구 원고였지. 그러나 그 원고는 수용소 입구에서 몰수당했네.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네. 평생 쌓아온 것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을 때 사람은 어떤 이유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수용소 안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네. 가장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몸이 약하고 나이 든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오래 관찰했다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네. 그들에게는 이 고통이 끝난 뒤 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네. 돌아가야 할 누군가, 완성해야 할 무언가, 전해야 할 이야기.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다네. 다만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네. 사람이 깊이 지치는 이유는 고통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 이유가 없다고 느낄 때라고. 나는 이 감각에 이름을 붙였다네. 실존적 공허, existential vacuum. 삶이 물질적으로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고 가족도 있는데 안쪽이 텅 빈 것 같은 감각. 그것이 바로 실존적 공허라네. 그리고 나는 이것이 현대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의미, 의지, will to meaning라고 불렀다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쾌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네.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 그것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깊은 동력이라네. 지금 그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아, 이것이다 라는 감각을 느낀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순간, 조용히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충만한 순간,
그런 순간이 기억에 있는가? 기억하게 버시오. 의미는 어딘가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네. 교과서에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네. 그것은 그대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된다네.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그것이 의미가 된다네. 화분에 물을 주면서 작은 초록빛이 고맙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의미가 된다네. 숙제처럼 느껴지는 하루. 그 안에도 아주 작은 순간들이 있다네. 그 순간들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네. 그대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의미를 만들 틈 없이 달려온 것이라네. 이제 잠시 멈춰도 된다네. 그 멈춤이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자라날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네. 프랑클은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극한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것은 힘이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자신에게 아직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지금 하루가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대가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하루를 숙제처럼 버텨낸 그대, 그 하루 속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 잠시 멈춘 그대, 어쩌면 그 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랑클은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질문에 하루하루 답해가는 것이라고. 오늘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순간 하나를 조금 더 오래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미 속에 들어가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충분히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